여러분, 증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증여는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습니다 했을 때 증여세는 증여자가 낸다, 수증자가 낸다? 수증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 수를 쪼개면 쪼갤수록,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 변동이 없다,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수증자 수를 늘려라라는 것을 쪼개기 증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쪼개라. 그 말은 수증자 수를 늘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여의 가장 큰 매트릭스를 이 표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증여공제. 여러분, 배우자한테 받았을 때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이죠. 미성년자 2천만 원. 여러분들, 아들이 부모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아들이 부모한테 증여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아들한테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아드님 같이 오신 분 계시는데 아드님들 좀 증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돈 아끼셔서.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5천만 원. 기타 친족 여러분 얼마? 1,000만 원. 여러분, 최근의 증여의 트렌드는요, 장남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장남 패밀리, 식구, 가족들에게 증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억을 장남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 약 2억 원, 장남 절반, 며느리 절반 나눠서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5천만 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 손자, 손녀를 끼고 2억 5천씩 4분의 1로 나눠서 주면 세금은 무려 7,600만 원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증여의 가장 첫 번째 원칙, 수증자 수를 늘려라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면 며느리는 직계 비속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제한다. 여러분, 친손자, 외손자 전부 다 직계 비속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공제 들어가고요. 단 세대 생략을 했기 때문에 30% 할증과세가 되지만은 역시 수증자를 늘렸기 때문에 세금이 약 8천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며느리,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합산기간이 10년이다, 5년이다?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 여러분들 사위 며느리 빼고 증여를 하는 순간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사위 며느리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고 배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거라도 해 주시고, 등기 등록된 재산은 사위 며느리를 반드시 끼시고, 현금을 줄 때는 사위 며느리 그때 안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기 때문에 며느리 사이 같이 사랑해 주십시오.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상속인 이의자에게는 5년이다. 여러분, 증여세는요, 수증자가 내, 아들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2억 원이 나와. 그러면 자식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었을 때 이 2억을 대신 내준다. 그러면 10억 플러스 증여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증여세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순간, 그때는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내줘도 됩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비거주자 신분이 됐을 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여는요,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 어떻게 내느냐, 누구한테 얼마만큼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여세 납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 증여하고 나서 석 달 이내 납부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요즘 연부연납 많이 합니다. 5년에 걸쳐서 나눠서 냅니다. 납세담보 본인 게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단 이자 몇 프로 여러분? 2.1%. 작년에 1.8%, 지금 2.1%. 2.1% 이자만 내면 5년에 나눠서 내도 된다. 여러분,
일시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5년에 나눠서 내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많이 하고요. 납부 능력이 없어서 연부연납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세금 작년까지 1.8%, 올해 2.1%, 연부연납 생각하시면 증여세 납부 능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증여의 트렌드는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10억이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면요, 10억을 예를 들어서 증여는 할아버지가 해주고 상가를, 대신 2억에 대한 증여는 아버지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자,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상가를 증여해주고 증여세까지 내줘버리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본 물건은 할아버지가, 증여세는 아버지가, 또는 본 물건은 아버지가, 증여세는 할아버지가 내주는 형태로 크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상가나 이렇게 넘어갔을 때 부담부 증여를 많이 요청하는데 저희는 부담부 증여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단순 증여입니다. 저희는 부담부 증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담부 증여의 함정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10억짜리 상가, 10억짜리를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약 2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2억 원. 자, 여러분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떠안는 거. 여러분 부담부 증여 앞에는 두 글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채무를 부담을 하고 증여한다 해서 채무 부담부 증여합니다. 채무. 이렇게 한데 채무를 10억에서 채무를 4억을 떠안자. 그러면 6억입니다. 여러분, 채무를 떠안고 증여하기 때문에 이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억은 아버님이 이 물건 넘기면서 사랑하는 아라 아파트 가져가고 나한테 현금으로 4억 줄래? 아니면 현금이 없으면 내 채무 4억 가져갈래? 경제적 효과가 똑같습니다. 내가 물건 넘기면서 현금 받으면 양도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내 채무 넘겼기 때문에 역시 이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 채무가 제로였을 때는 10억에 대해서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2억 원 발생이 됩니다. 2억 원. 근데요,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 준다. 양도소득세 는다. 그래서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양도세, 증여세가 줄었다가요,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요, 있는 채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야. 토탈 세금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접점을 찾아서 증여를 해주는 게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채무 이만큼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탈 세금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채무를 잡아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는 양도세 증여에서 줄지 않습니까? 부담부 증여. 근데 부담부 증여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증여를 했으면 거기서 볼 것이 아니라 무슨 세금까지 봐야 된다? 상속세 효과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속세 효과를. 여러분, 부담부 증여해서 채무를 늘릴수록 토탈 세금이 줄어. 근데 여러분, 채무 4억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아버님은 채무 4억에다가 최고세를 50%, 2억에 대한 상속세가 줄어들어.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의한 상속세 증여세 효과가, 양도세 증여세 효과가 상속세, 채무에 따른 상속세 효과를 커버하지 못한다면 부담부 증여 아닙니다. 단순 증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징여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단순증여의 핵심이 있다. 그 채무를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을 때 상속세 절세 효과를 양도세 증여세 효과가 커버하지 못한다면 단순증여로 가셔야 돼. 더더욱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1세대 2주택 약 60%, 1세대 3주택 약 70% 세율이 과세가 돼. 증여세율 최고세율 50%인데 초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대세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